제12회 조계종 신행수기 발언문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희 씨의 응무소주의 기저귀가 영예의 총무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청년밥심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직접 배식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호남 지역 천연고찰 곳곳에서 다양한 법회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화엄살은 부탄불교의 차세대 지도자를 초청해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에이펙은 끝났지만 경주를 향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K컬처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총동문회가 동국대에서 없어진 인도철학과를 인도학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불자들의 이야기를 발굴한 조계종 신행수기 발언문 수상작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예 조계종 총무원장상에는 67살의 나이로 요양보호사가 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상을 수행처로 바꾼 김상희 씨의 응무소주의 기저귀가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냄새에도 머물지 말고 칭찬에도 머물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어느새 기저귀가 연꽃으로 보일 거야. 67살, 인생 2막을 요양보호사로 시작한 김상희 씨. 처음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 때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읽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구절을 통해 깨끗함과 더러움의 상에 갇혔음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는 것이 곧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소박한 일상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랐는데 동국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에 열린 12회 조계종 신행수기 발언문 수상작 시상식엔 응모작 200여 편 중 선정된 17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불교는 결코 법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와 독송이 중요한 만큼 삶의 현장에서 미소 짓는 한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한 동작이 곧 수행이 됩니다. 그것이 생활 속 불교, 현대 신행이며 바로 이 공모전이 추구해온 뜻이기도 합니다. 신행수기 부문 총무원장상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김상희 씨의 응무소주의 기저귀가, 호계원장상에 서연아 씨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원력이 오르는 등 감동의 사연들이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제작된 응무소주의 기저귀 상영이 끝나자 관객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발언문 부분에선 이종분 씨가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앞둔 자녀의 합격과 행복을 기도하는 행복 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가 중앙종의 의장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불심이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그 마음으로 제 자신을 비추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조금씩 발전해가는 불자가 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수상작들은 불교가 의례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체험과 서원을 통해 불법 생활 속에 구현하신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와 간절한 발언들이 불교의 신행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특히 25 부처님을 만나다로 동국대 총장상을 수상한 김희용 씨와 내 삶을 바꾼 불교와의 인연으로 군종교구장상을 수상한 정준우 씨 등 동국대 재학 중인 청년 불자도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자 중에 동국 가족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수기법 폐와 또 영캠프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남긴 신행담은 삶의 길잡이로 쌓여 불교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학 인근 사찰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한 끼를 전하는 청년 밥심이 입소문을 타며 참가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재참여 학생들이 많아 복지와 포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많이 춥지? 아유, 그렇게 내일부터 좀 풀긴 한다구나. 많이 먹어. 서울 연화사 공양간에 대학생들이 익숙한 듯 들어서자 신도의 봉사자들이 친근하게 맞아줍니다. 매주 화요일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사찰 음식을 인근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 밥심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 특별히 배식에 나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과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도 학생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며 나물 반찬을 담습니다. 대학생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식사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찰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이 밥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청년 밥심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연화사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새학기 만에 참여 인원도 30배 이상 늘었고 대상 사찰도 홍대선원과 상도선원, 개운사 등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청년들은 높아진 물가의 식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 채식이 오히려 좋다는 반응입니다. 야채 위주의 식단이니까 되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돈도 아낄 겸 매주 오게 됐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먹고 있어요. 원래 좀 기름진 것만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게 사실 요즘은 이거 여기에 더 입맛이 더 맞춰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거나 매주 꾸준히 찾는 학생들이 많고 신청 마감도 잦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학과 친구들은 참여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신청해봐야겠다 하고 참여했어요. 제가 한번 신청했는데 마감이 돼서 참여를 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오늘 운 좋게 해서 2번째로 참여하고 있어요. 사찰에서 종종 한 끼를 함께한 청년들은 이후 불교문화 체험이나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찰의 문턱을 낮춰 불교 복지가 청년 포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청년 밥심은 청년과 불심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연화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남북교류와 사회복지 분야의 한획을 그은 불교계 원로 법타대종사와 성운대종사가 동국대에서 없어진 인도철학과를 인도학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두 스님은 어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인도철학 총동문회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타 스님은 1964년 인도철학과를 신설한 것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국제화 등을 내다본 당시 김범린 총장의 혁명과도 같은 결정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동국대학이 불교 학과만 두지 인도철학과를 뒀느냐. 그게 바로 김범린 총장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스님입니까? 불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성운 스님은 인도학과 신설이 대학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인도에서 칭송을 받는 우수한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죠. 국가적 이코노믹 측면에서도 인도학은 절대 필요하고 우리 동대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은 동국대 인도철학 총동문회는 과거 3학과 체제에서 불교학과와 인도철학 인도학과, 선명상학과, 문화유산학과 등 4학과 체제로의 복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는 현 조계종 원로의장이자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자광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등을 지낸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진각종의 제일 큰 어른인 총인 덕일정사 등을 배출했습니다. 광명 금강정사가 지난 6월 화재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금강정사 주지 가섭스님은 어제 조계사 경내 총무원장 임시집무실인 담소를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가섭스님은 올해 금강정사가 템플스테이 우수사찰로 지정됐고 템플스테이관 착공이 새롭게 시작됐다며 불자뿐 아니라 구름산을 찾는 일반 등산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금강정사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태준 덕분에 총무원 복구불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강정사도 템플스테이관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동국대의 랜드마크인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어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만나 로터스관 건립 기금으로 3천만 원을 기부하며 학교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동국 발전이 불교의 중흥이다라고 간절한 생각입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동국을 사랑할 때 우리 부처님 법이 확장되고 스님네들의 수행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학교의 일주문 역할을 하게 될 로터스관은 학교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9월 말 박물관과 선센터 등이 들어서는 로터스관 착공에 나섰고 오는 2028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개최지인 경주를 향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신라금관, 황남방, 황리단길까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두루 갖춰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요. K컬처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표정을 권금주 기자가 담았습니다. 예뻐요. 집하고 색깔도 아주 예뻐요. 오랜 한옥에 신라 전통옷부터 조선 용포까지 황리단길이 옛날로 시간을 거슬러 갔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단골 수학여행지였던 경주가 이제는 글로벌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약 480만 명이 경주를 다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50% 더 100% 정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숙박을 하지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네. 한식 음식점은 물론 전통 음식 약과도 맛보는 외국인이 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있다고 한 황남빵 매장은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원래 저희가 10월쯤에는 비수기인데 좀 주말에 판매량을 평일에도 이루고 있어가지고 역시 그 에이펙의 열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외국분들한테는 팥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크리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찬사를 보낸 천마총 금관 모형의 진품을 보기 위해 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관람객을 제한하는 일까지 마련됐습니다. 또 반짝이는 야경이 장관을 이루는 첨성대나 대형 고분들이 있는 대릉원, 융성했던 신라불교 문화의 결실인 불국사 등도 젊은 층과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I found this place is a historical place and I'm from Japan and this place is like Kyoto. It's a Japanese historical place. So.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이 가을 10월에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을 걷는다.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 헤리티지라고 하는 이 불교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것, 다보탑, 석가탑, 그다음에 뭐 불상들, 법당들 알면 좋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화재라는 건 보면 내가 느끼고.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천년고도의 현대적 기술이 결합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주를 성공적으로 알렸지만 관광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경주의 고민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We all fall in love with Korea. Hopefully we'll be back again. I love Gwangju. Gwangju
전통과 현대를 품은 천년 고도에서 펼쳐진 K컬처는 경주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값진 추억을 안겼습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인문학적 깊이를 담은 교양 콘텐츠와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V와 라디오 가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BBS 라디오는 문화예술법인 쿠모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서울 청룡암 주지 원영 스님이 오랜만에 DJ로 복귀해 각각 별빛 아름다운 저녁 주석입니다와 원영 스님의 마음톡을 진행합니다. 또 BBS 마스코트 캐릭터 보리는 AI 라디오 DJ로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 보리의 음악 편지를 맡아 AI가 음악을 선곡하고 가사 속에 담긴 감정 키워드를 분석해 오늘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보도국 기자를 DJ로 발탁해 시사와 노래가 어우러진 세상 톡톡 4시로 청취자들을 만납니다.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청해 삶의 철학 등을 들어보는 전경윤의 사람과 세상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BBS TV의 경우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가 시즌3로 돌아왔고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성장 프로그램 월호 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동양의 지혜 깨달음으로 향하다는 태극사상연구소 강기진 소장이 진행을 맡아 동양 철학의 정수인 주역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10분 불교는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나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인간의 영원한 화두에 답하고 사찰순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천년의 숨결 휴는 매주 수요일에 편성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호남 지역 천연고찰 곳곳에서 신심을 다지는 다양한 법회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화엄사는 부탄 불교의 차세대 지도자를 초청해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단풍으로 붉게 물든 지리산 화엄사에 멀리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불교국가 부탄에서 전생의 깨달음을 얻어 다시 동자승으로 환생했다고 인가받은 스님 린포체입니다. 화엄사가 린첸 남갈 린포체를 초청해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린포체님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건데 잘 귀담아 듣고 자기 삶을 오늘부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린포체는 사부대중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부처님 광명이 늘 머릿속에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린포체와 동행한 부탄 스님들의 불교 의식과 무용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병사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역 청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선운사가 육군 제35 보병사단 호국 충경사에서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때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과 같습니다. 선운사가 준비한 맛있는 간식에 장병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올해 3차례나 수계법회를 마련한 선운사는 장병들의 안식처나 다름없습니다. 이 300여 명의 수계장병들은 참회와 연비로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해 3기 5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습니다. 광주의 천년고찰 증심사는 500나한 기도를 회양하는 500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중현 스님은 조선시대 500전 복원에 큰 역할을 한 광주 목사 김방에 대해 소개하며 보살행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청관사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이름 없이 사나운 영령들을 추모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남도 사찰 곳곳에서 부처님법을 전하는 뜻깊은 법회와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수도권 도심 전통사찰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최근 부천 부명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성 회복을 주제로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정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부명고만의 특화된 교육 모델이자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단순한 사건 대응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의 교육 실천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명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계 중심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을 가늠하는 형식 표인 만큼 전 정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정부와 사회적 이상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안 가면 난 불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해서 불교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불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불자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불자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